지난 30일 북한이 또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미상 발사체라 발표됐었지만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곧 오전 7시 52분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발표했죠.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전체회의를 소집하였는데요. 올 들어 1월 한 달 동안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총 7차례로 이것은 2011년 말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일 정도로 이례적이라 할 수 있고 유독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기에 남북 간의 긴장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북한은 지금 즉시 긴장 조성과 압박 행위를 중단하고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요구한다며 북한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대한민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하에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음으로써 북한의 선 넘는 도발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례적인 강경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보이고 있는 무력 시위는 여태까지의 행보와는 사뭇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태까지 미사일 실험을 실시할 시 한국보다는 미국을 겨냥한 시위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발사하고 있는 미사일의 종류를 보면 현재 북한이 미국보다 한국을 더욱 의식한 행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북한의 조바심을 투영한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북한이 집중하여 쏘아올리고 있는 것은 미국에게 직접적인 핵위협을 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으로 추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강해진 시기로서 그동안 안일했던 북한에게 가장 큰 위협을 준 해나 다름없었는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은 지난해 한국형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하였고 북한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진정한 SLBM이 아니다 평가절하한 바가 있죠. 하지만 이제 한국이 잠수함에서도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크나큰 위기감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작년을 기점으로 지난 42년간 한국의 군사력 증강의 족쇄가 되었던 미사일 지침의 최대 사거리가 해제된 바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한국은 최근 개발된 현무4를 통해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타격, 1000톤의 TNT를 터뜨리는 것과 유사한 파괴력의 TNT 1킬로톤의 화력을 갖추어 사실상 핵무기 수준급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뿐만 아니라 지난 2020년에는 고체 연료의 사용 제한까지 해제되었기에 북한은 수십 년 동안 국가의 모든 예산을 퍼부어 이룩했던 미사일 기술력, 우리가 이것만큼은 한국보다 낫다며 자국민의 자부심을 고양시켰던 것이 이토록 짧은 기간 내에 모두 한국에게 부정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물론 이미 300km, 500km, 800km의 사거리를 지닌 탄도미사일 현무 EABC, 그리고 500km, 1000km, 1500km의 사거리를 지닌 순항미사일 현무 3ABC 개발에 성공하여 북한 전역을 미사일 사정권에 두고 있던 한국에게는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를 갖게 된 것에 불과하지만요. 그리고 한국은 곧 개발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전술지대지 탄도미사일도 있는데요. 소위 벙커버스터라 불리는 이 미사일은 500kg의 관통형 열압력 탄두를 장착하고 있어 북한의 장사정포 지하 갱도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막강한 위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범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목표 지점에 도착한 벙커버스터는 지하 갱도의 콘크리트와 안반층을 뚫고 들어간 후 갱도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되어 있어 갱도 내부를 고열과 폭발 효과를 통해 완전히 섬멸시킬 수 있는 막강한 위력을 보입니다. 사거리 300km, 500km, 800km의 현무 2 미사일에 비해서 사거리 180km, 260km의 다소 짧은 사거리를 지녔기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지만 현무 2 미사일의 단가가 20에서 40억 원에 달하는 것에 비해 한국형 전술지대지 탄도미사일의 단가는 발당 8억 원에 불과합니다. 현무 미사일의 존재만으로도 북한은 후반까지 견제당하며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동안 수백, 수천 발의 KTSSM은 동시다발적으로 북한의 전방에 위치한 벙커, 그리고 평양에 있는 김정은의 벙커도 한순간에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이 되는 거죠. 특히 지난 10일에는 북한이 산속 동굴에 은밀히 전투기 활주로를 건설해 놓은 것도 포착했기에 이외에도 북한이 나름 남몰래 만들어 두었을 각종 군사시설 역시 한국의 포위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애초에 항공기는 이착륙 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개활지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안전하며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공항 주변에 산이 있을 경우 수시로 돌풍이 발생해 이착륙 시 전투기가 전손될 위험도 결코 작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북한은 다음의 사진과 같이 산 인근에 기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항공기의 안전보다는 은닉과 생존성의 무게를 두고 기지를 건설했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그만큼 전쟁 발발 시 한국의 폭격에 의한 공군력 무력화를 가장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내적 두려움이 눈에 훤히 보인다는 듯 벙커버스터를 개발 성공하여 발표하고 북한 지하 경납구와 활주로의 위치까지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으니 북한 입장에서는 발가벗겨진 기분일 테죠. 그리고 북한의 고위층과 군인들이 제 아무리 빨리 한국이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하고 벙커버스터로의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랴부랴 지상으로 올라온다고 한들, 그때는 더 큰 악몽이 하늘 위에서 빗발치며 그들의 목숨을 단숨에 앗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수준의 보유량을 자랑하는 집속탄과 백린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한국 남성이라면 누구든지 탄약고에서 한 번쯤은 이름을 봤을 법한 백린탄은 소위용으로 사용할 시 피부에 붙은 백린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태우며 이때 발생하는 화학작용과 가스로 적군의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히는 무기입니다. 그 잔혹성이 너무 심한 나머지 국제사회는 이 무기의 사용을 금할 것을 제네바 협약을 통해 약속했지만, 한국은 한국전쟁 당시 인산인해로 몰려오던 중공과 북한연합군의 PTSD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직까지도 육군 야포, 박격포용 백린탄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전부 백린연막탄으로서 연막의 목적이 더 크고 제한된 소위효과만을 지닌다고 하지만, 해외에서는 한국이 소위효과에 집중한 백린탄을 분명 지니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 군사 전문가들이 다수이죠. 두 번째로 집속탄은 폭탄 속에 수많은 자탄을 달아 넓은 지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입니다. 투하된 후 500에서 1000m 고도에서 분해되어 수백 개의 소형 폭탄, 자탄으로 나누어지는 이 폭탄은 적은 비용으로 넓은 면적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집속탄 하나만으로 축구장 너댓 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지하 벙커에서 황급히 뛰쳐나와 한 곳에 뭉쳐있는 적세력을 섬멸시키는데 이보다 효과적인 무기가 없겠죠. 하지만 이 집속탄은 불발탄이 많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폭탄 내부의 격침 나사가 폭약을 폭발시키는 기폭관을 때려야 폭발이 일어나는 구조인 만큼 투하 시 운동 에너지가 작았을 경우 불발되는 자탄이 상당수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격이 끝난 후의 상황에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이기에 자칫하면 민간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백린탄과 마찬가지로 유엔은 집속탄 금지 협약을 발효하여 집속탄의 사용을 금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등을 포함한 100여 개국 이상이 조약 당사국에 참여할 만큼 상당히 규모가 크고 의미 있는 협약이었는데, 미국과 같은 세계 최강 군사국, 러시아와 중국 같은 국제법 따위 개무시하는 독재 국가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한민국마저 집속탄 금지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시될 수 있는 행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협약 참여 압박에 다음과 같이 당당히 답변서를 발표했죠. 우리는 집속탄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 가능한 한 불량률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겠다. 그 결과 한국은 현재 미국의 뒤를 이은 세계 2위 규모의 집속탄 투자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포방부를 표방하며 한국 전쟁의 서름을 푸는 포전력 증강이 한국의 핵심 목표이듯, 각종 미사일과 탄핵 개발 역시 한국의 핵심 목표이기에 그 어떤 강대국이 한국을 압박한다 한들 한국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개발을 이어왔고, 이를 본 북한의 조바심이 지난 한 달 동안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 보입니다.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부터 시작하여 한국의 중단거리 미사일 벙커버스터, 그리고 백린탄 집속탄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길어졌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요지는 단순합니다. 모든 동물은 자신에게 큰 위협이 가해져 두려움을 느낄 때 가장 사나워지고 크게 짖는다고 하죠. 북한이 올해 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미사일 발사 시위를 하는 것과 지난 몇 년간 한국이 각종 첨단 무기를 세간에 공개한 것에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북한이 더 많은 무력 시위를 한다는 것은 북한이 현재 가장 체제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을 힘으로 잘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되도 않는 힘으로 한국을 위협하려 덤비고 있는 것일 텐데요. 대한민국 국군은 지금으로도 충분히 강력하지만, 그럼에도 북한이 발악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국이 더 빠른 속도로 군사력을 증진시켜 근미래에는 북한이 더 이상의 무력 시위도 못하도록, 겨우 저 정도로 뭘 하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 군사력을 지닌 대한민국이 되는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